오늘도 법무법인 정우의 강지재 변호사님, 파이낸셜 뉴스 장윤진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 기자님은 자료를 많이 준비해 오셨군요. 예. 네. 지금 원고가 없이 우리가 거의 가는 편이라 자료를 또 이렇게 재밌는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참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또 펼쳐놓는 거. 예. 강지재 변호사님은 그거 뭡니까? 그거 하나만 달랑 갖고 오셨어요? 네, 뭐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아, 예. 요즘 누가 종이를 출력을 펼쳐놓고. 해가지고 봅니까? 우리나라의 국민들께서 이 스포츠 또 정치 이런 얘기 뭐 웬만한 전문가 못지않게 잘 아시기 때문에 잘 찾아가시면서 오늘 잘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벌써 1월 30일이니까 1월도 다 갔는데 그때 새해 결심하셨던 것들 많이 좀 실천하셨나요? 글쎄요, 뭐 벌써 저는 무너진 게 많죠? 네, 일단 뭐 금연 시도도 못 해봤고요. 예, 금연 아예 생각도 안 하시잖아요. 강 변호사님은. 좀 예. 술을 좀 적게 마시려고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어제도 많이 드셨던 모양이죠? 아닙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 감기요? 네. 예, 그렇군요. 그 금연 같은 경우는 생각을 좀 바꾸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향공양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향공양을 이게 드린다. 예. 담배가 아니라 향공양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담배는 이게 뭐 끊는 게 아니라 평생 참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뭐 한 번 들어가면 도저히 이게 완전히 끊는다는 건 뭐. 근데 우리가 참 새해 들어서 우울한 소식들을 많이 다뤘어요. 특히 뭐 지난주에 아동 학대 이런 거는 저희 어머님도 많이 슬퍼하시던데. 네. 예. 이 좀 신나는 소식이 있었죠. 이번 주에. 우리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최종 예선 준결승에서 카타르를 꺾고 8회 연속 올림픽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아니 뭐 올림픽에 들어가서 뭐 금메달, 은메달 따는 것도 아니고 뭐 올림픽 나가는 게 그렇게 힘드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 이게 뭐 이탈리아나 브라질 같은 뭐 세계적인 축구 강국들도 이루지 못한 세계 최초라고 해요. 예.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가 약 30년 동안 올림픽 본선에 전혀 진출한 적이 없었어요. 아, 그러다가 1988년부터 지금 연속으로 또 진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참 그 1988년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해인데 그때부터 지금 그러니까 8회 연속. 그렇죠. 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그렇습니다. 1984년 LA 올림픽 때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사실 일본과 비겼는데 예. 골 득실 차에서 일본에 뒤지는 바람에 이 올림픽 본선 진출이 좌절된 적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뭐 축구는 사실 월드컵이라는 엄청난 대회가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월드컵이 훨씬 큰 대회고요. 예. 피파에서 월드컵을 또 더 밀고 있죠. 올림픽보다는. 아, 그렇죠. 네. 거기 정말 그 기량 차이가 올림픽 대표팀하고 뭐 이른바 A 그렇죠. 매치 국가대표팀하고는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피파에서는 그 올림픽 대표팀의 경기를 A 매치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23세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 이 최고의 선수들이 출전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 A 매치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3세 이하들만 이제 올림픽에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최고의 어떤 그 매치라는 A 매치에는 지금 꼽지 않고 있군요. 피파에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올림픽에 축구 경기가 없으면은 네. 올림픽이 망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뭐 중계권료나 광고 수익 이런 게 축구가 굉장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올림픽 내에서 축구가 차지하는 그런 인기나 비중이 크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근데 축구 잘 안 보는데. 올림픽에 예. 그 육상 100m, 예. 그다음에 마라톤, 예. 축구 이렇게 세 개랍니다. 거기 살리는 게. 공부를 많이 해오셨어요 이번 주에. 이거 참, 이야, 그 마라톤 그다음에 100m. 100m. 아, 네, 축구 이렇게. 그렇죠. 100m 저희 어릴 때 칼루이스 뭐 이런 분들. 네. 예. 할아버지 다 됐죠, 지금은. 예. 이런 분들이 있으셨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 대표팀은 그렇게 23세 이하로 연령 제한도 있고 결국 지금 이게 브라질 리우 올림픽을 지금 겨냥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리우 올림픽이 언제입니까? 자, 리우 올림픽이 내년이죠. 아, 내년인가요? 내년이 예. 아니고요. 지금 올해죠. 올해. 예. 그새 이제 예, 새해가 예.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이제 올해 이제 브라질의 리우 올림픽이 열리는데 여기에 이제 본선에 진출할 축구 대표팀이 이제 선정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8회 연속 진출을 확정했고 지금 그러면 이 예선전 결승은 오늘 열립니까? 오늘 밤에? 네, 오늘 일본이랑 오늘 밤에 이제 결승을 예, 합니다. 마지막 예. 한일전이 되는 거죠. 이게 우승을 다투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기왕 나가는 거 이미 확정은 됐지만 우승을 해갖고 나갔으면 참 좋겠어요. 또 한일전이기 아닙니까? 예. 때문에 아무래도 사실 그 한일 간이 이렇게 축구 경기에 있어서가는 우리나라가 물론 그 일본을 계속 앞질러 왔습니다만 예. 결정적인 순간에서 한 방씩 먹는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최근에는 거의 더 뭐 어떤 경기든 간에 축구 일본한테 많이 이기지 않았나요? 최근에는 많이 이겼었죠. 특히 이제 런던 올림픽 때, 이 앞번 올림픽 예. 때 바로 3, 4위전 이제 축구 준결승전에서 우리가 지고 그러니까 3, 4위전에서 일본을 이기고 동메달을 땄죠. 땄죠. 적이 맞아요. 있죠.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뭐 독도기 논란도 있고 뭐 네. 그랬던 박정호 때죠. 그때. 선수가. 예, 네. 맞아요. 맞아. 아,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참 축구 지금 연령 제한 또 아까 피파가 뭐 인정을 하고 안 하고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사실 농구 같은 것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프로팀을 내보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이 23세 이하의 축구 선수만 뛸 수 있다. 이게 23세 이하라는 연령 제한이 있는 것이 축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왜 그런 거죠? 근데 이유도 보니까 IOC에서 그 규정을 정한 것이 아니라 피파에서 정했더라고요. 그 피파는 왜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사실 좀 이 올림픽과 뭐 피파 그 사이의 어떤 관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사라졌지만 과거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 사이에 알력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원래 이 IOC는 아마추어리즘으로 올림픽을 이렇게 진행을 해왔었어요. 예. 잘 아시다시피. 예. 그래서 그전에는 프로 선수들은 절대 올림픽에서 뛸 수 없다라는 예. 것이 원칙이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되어 왔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한 육상 선수는 5종 경기와 10종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 올림픽이 열리기 2회 전에 예. 미국에서 프로야구 선수로 잠시 뛰었다. 그것도 $60를 받고 예. 잠시 뛰었다는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금메달을 박탈당한 적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정도로 심하게 철저하게 단속을 했었는데, 자, 근데 점점 문제가 생깁니다. 1950년대를 넘어가면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등장하는데 이 나라는 프로 선수는 없어요. 하지만 소위 말하는 공훈 선수라든지 인민 선수 이런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분들이 사실상 프로 선수나 다름 없었던 겁니다. 예, 예. 자, 그런 선수들하고 예. 순수한 아마추어리즘의 선수들하고 맞붙어 놓으니까 예. 사회주의 국가들이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프로 선수들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피파가 그러면은 올림픽에는 23세 이하 프로 선수도 아니든 20 이하만 나가라. 그러니까 이 피파 입장에서는 그거죠. 이 월드컵뿐만 아니라 올림픽에서 축구를 하게 되면은 네. 광고료 수익이 줄어들 그러니까 것을 피파는 우려했던 이제 거죠. 자기 돈벌이가 안 되니까 우리 세계적인 최고의 선수들은 피파가 유치하는 월드컵이나 이런 대회에서만 볼 수 있어야 돈이 되는데 이걸 또 올림픽에서도 이제 보여주면 안 된다는 그런 거겠죠? 이 재밌는 사실은 이 프로 축구 선수들이 마지막으로 제한 없이 뛸 수 있는 경기가 바로 1988년 서울 올림픽 때였다고 합니다. 아, 축구 경우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을 전후로 해가지고 프로 선수들에 대한 제재가 풀렸고요. 84년 LA 올림픽 때 완전히 풀렸는데, 예. 자 그러면서 다시 피파가 다시 이 23세 이하로 제한을 걸기 시작한 것이 바로 바르셀로나 올림픽 아, 때였습니다. 92년? 예. 그러니까 88년 서울 올림픽이 프로 선수들한테 자유롭게 올림픽이 열렸던 마지막 경기가. 그때 누가 우승했죠, 축구는? 88년에? 글쎄 제가 아, 88년이 또 찾아봐야겠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참 늘 원고 없이 하다 보니까. 일이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소련 그때 소련이 우승했네. 우승했나요? 아, 그래도? 아, 저기가 많이, 소련이 그렇게 축구를 러시아죠, 지금? 잘하는.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게 경기력이 솔직한 말로 많이 좀 저하되고 아무리 뭐 스포츠 정신이나 아마추어리즘 여기에 기인한 것이 올림픽 정신이라고 하지만 경기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프로들을 좀 내보내야 된다. 특히 야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경우 또 농구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옛날 그 공산주의 국가들 팀들이 이제 이기니까 미국에서 이제 이른바 네. 드림팀이 뜬 드림팀, 거죠. 네. 네. 참 사실 미국의 어떤 아마추어 국가대표팀들이 자꾸 경기에서 지니까 이제는 그 드림팀이 나가서 이제 또 월등한 기량으로 우승하고 있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예. 그 미국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예. 프로팀이 나가면은 사실 그 웬만한 나라 그 두세 개 국가대표팀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그 매번 저기 아마추어 선수들 더군다나 진학한 대학 그 대표팀으로 이제 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 대학 대표팀 중에서도 프로 입단이 확정된 선수들은 또 빠졌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 대학 대표팀 중에서도
마이너였던 거죠. 이제 그런 선수들이 나가서 자꾸 속된 말로 정말 대패하고 오니까 그러니까요. 자존심이 너무 상했던 겁니다. 그렇죠. 미국은 또 종주국인데. 네. 예. 그래서 이제 프로 선수를 나가게 해달라. 예. 그래서 1984년 LA 올림픽 때부터 또? 예. 바로 그 프로 선수를 내보내게 해달라고 예. 요구를 했고요. 실제로 IOC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84년 올림픽과 88년 올림픽에서는 프로 선수들한테 제한이 없었던 거죠. 예, 농구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그 이후에는 미국이 이제 우승하나요? 거의 미국이 휩쓸다시피 했죠. 예. 네, 한 번을 제외하고는 미국이 한 번이 언제예요? 그게 2004년인가요? 오랜만에 말문을 여셨는데 이제 잘 말씀하셔야죠. 예.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어요. 아르헨티나가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농구 드림팀을 아르헨티나가 꺾었단 말씀인가요? 네. 그런 경우가 있나요? 예. 그때 미국 드림팀이 동메달 땄죠. 아, 네. 미국 드림팀. 그 외에는 그 드림팀이 나온 예, 요걸 우리 AD가 좀 올림픽은 저기 전부- PD가 좀 찾아보세요 지금. 예, 사실 우리 뭐- 저 진행할 때 또 이제 88년 축구 우승팀도 한번 찾아보시고, 예,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저희들이 참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어찌됐든 지금 올림픽 전반에 또 프로 선수, 아마추어 선수 각 구기 종목이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고 어떻게 좀 구성이 됐었나 이런 또 지난 얘기들을 쭉 해봤는데 이제 우리 이번 올림픽 대표팀의 우리 축구 대표팀의 쾌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역대 최약체라는 평가가 나왔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글쎄 뭐 오죽하면은 그 신태용 감독이 예. 그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했죠. 기적 같다. 기적 같다. 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싸웠는데 지금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둔 거군요. 네, 뭐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실제로 최약체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아, 그래요? 어떤 점에서? 전반적으로 그 축구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뛰어난 그러니까 굉장히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는 그런 스타 플레이어가 없다는 것뿐이지 그 경기 수준 자체는 올라갔다고 보고요. 아주 크게 돋보이는 스타가 없을 뿐이지.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대한축구협회 뭐 유소년 축구 뭐 유학 프로젝트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예. 유럽이나 축구 선진국에 이제 예. 유학을 보내주는 거죠. 고등학교 선수들을. 아하.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K리그에서도 또 23세 예. 이하 뭐 의무 출전 규정 같은 것도 있고요. 야. 그래서 실제로 경기를 많이 뛴 경험이 있어야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예. 경기를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런 선수들이 또 주축이 되다 보니까 이런 국제 경기에 나가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스타 플레이어가 부족하다는 점도 있었고요. 또 예. 이 포지션이 딱 정해져 있는 이 선수 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박지성 하면 미드필더 뭐 이런 게 그런 있었는데 거였는데, 예. 또는 뭐 홍명보 하면은 최고의 수비수 이런 예. 거였는데 이런 선수들이 없었다는 점. 그다음에 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 주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점이 없었다는 뭐 이런 점들이 좀 약체로 지적이 그러니까 됐었습니다. 어떤 그 좀 단연 돋보이는 스타가 없었고 또 조직력 이런 데에서 또 이런 것들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최약체라는 사실 평가 있었지만 이 앞 팀들을 보면 정말 쟁쟁한 선수들이 많았어요. 예, 예.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만 해도요. 예. 이 올림픽 대표팀 그 멤버가 박주영, 이청용, 백지훈, 기성용 지금 들어도 유명한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 선수들이 그때는 이제 올림픽 선수로 그렇습니다. 뛰었군요. 예. 23세 이하. 이 예. 홍명보 때만 해도요. 뭐 사실 뭐 박주영, 이청용, 기성용 다 런던 포함을 올림픽이죠? 했을 뿐- 예, 홍명보는. 그렇죠. 예, 예, 지난, 런던 올림픽 예. 이제 동메달을 땄던 예. 그런 경우에서도 뭐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박주영, 뭐 백지훈, 기성용 이 선수도 있었고요. 또 소위 말하는 예, 구자철. 다 그때 또 네. 이른바 정말 홍명보 호화군단이었죠. 키즈라고 불리던.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올림픽 그 대표팀을 다 네, 거쳐서 지동원 지금은 선수라든지. 세계적인 선수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네, 이미 다 문제는 그렇게 예. A 대표팀이죠. 예, 국가대표팀이기 그 선수들로 이제 주축이 돼서 올림픽 대표팀이 당시에는 그렇게 예, 주축이 그에 됐군요. 비하자면은 지금 이번에 그 올림픽 대표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선수들이 없었죠. 예. 그러니까 약체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우리 PD가 조사를 했습니다. 2004년이면 이게 아마 아테네 올림픽일 겁니다. 네, 아테네 이때 올림픽. 우승이 아르헨티나고 동메달이 미국이었군요. 이때 미국이 프로가 나가는 어떤 드림팀이 나갔는데도 강지혜 변호사님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동메달까지 맞히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1988년 축구 우승팀이 누군지도 좀 찾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지난 올림픽의 어떤 축구 대표팀들에 비하면 그런 기라성 같은 스타들이 없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어떤 마땅한 포지션에 어떤 단연 돋보이는 그런 선수도 없었고 조직력이나 또 주장 같은 리더십도 없어서 최약체라고 불렸는데 또 강진재 변호사님 말씀은 그래도 뭐 선수 개개인의 기량이 전부 다 뛰어나기 때문에 워낙에 수준이 높아졌다는 수준 말씀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뭐 그래도 최약체라고 불리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예. 예. 아, 강진재 변호사님 생각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강 변호사님 이번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거죠?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맞물렸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 전체적인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네 수준이 높아지고 또 이 어린 선수들이 K리그 경험도 많고요. 예.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이제 뭐 해외 축구를 접할 기회도 많고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는 없었지만 예. 그렇지만 실력 있는 선수는 꽤 있었다 이렇게 보시기 맞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 1988년 그 피파가 이른바 프로 선수들이 나갈 수 있도록 눈을 감아줬던 그 대회, 마지막 대회라고도 볼 수 있었는데 그때 올림픽 축구 우승은 당시 지금의 러시아, 그때 소련이 우승했군요. 이것도 강지혜 변호사님이 맞추셨습니다.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이 기대를 하지 않았던 간에 뭐 지금 엄청난 성적을 거뒀다고 자타가 다 공인하고 있어요. 지금 네. 신태용 감독 스스로도 좀 놀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일본과 이제 우승을 다투게 되고 네. 기억 나가는 거면 이제 우승으로 본선에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우리가 아까 말을 했는데 장 기자님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본선에 나가서가 그렇죠. 중요해요. 본선이 더 중요하죠. 본선에 나가서 지금 메달 색깔이 어떤 거냐. 더군다나 지금 이 직전 대회인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가 동메달을 땄기 동메달을 때문에 땄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기대치가 높아요. 신태용 감독 뭐라고 자신하고 있습니까 메달을? 메달을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때도 물론 런던 올림픽 때 상당히 많은 선수들, 좋은 선수들도 있었고 홍명보 감독의 어떤 지략도 있었는데 예. 사실 그때와 좀 비교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홍명보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홍명보 감독이 19세 이하 팀부터 꾸준히 조련을 해왔어요. 23세 그 팀까지. 예. 그러니까 무려 5년 넘게 계속 준비를 해온 거죠. 그 홍명보 감독이 19세 이하 청소년 월드컵에서 8강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아하. 그 선수들을 데리고 계속 조련을 해왔습니다. 예, 바로 그 선수들이 홍명보 키즈였던 거죠. 진정한 퀴즈네요, 진짜. 네. 아하. 그렇게 5년 이상 꾸준히 돌봐왔고 또 기량을 향상시켜왔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올림픽 딱 가는 순간 그 좋은 성적을 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경우는 좀 아닙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능성 있는 선수, 실력 있는 선수이면 분명합니다만 예.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조련을 해왔던 그런 선수들은 또 아니었어요. 중간에 감독이 또 바뀌었거든요. 신태용 감독으로 바뀌었죠. 네. 이광종 감독에서 뭐 그렇죠. 신태용 감독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결국 장 기자님 말씀은 본선에서 이번에 좀 좋은 성적을 거두기 힘들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사실 기대치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기대치를 그런 낮춰라.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과거 올림픽 본선 이 성적을 보면은 조별리그 탈락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지난 런던 올림픽 때 홍명보가 그 동메달을 딴 건 정말 잘한 거고 최고의 그렇습니다. 성적이었군요. 예. 심지어 서울 올림픽 때도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었습니다. 서울 올림픽 때도 예. 축구를 뭐 잘한 나라가 워낙 많으니까요. 예, 그리고 더 억울했던 것은 지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는요. 예. 2승 1패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올리고도 2000년에. 예.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그런 비운을 겪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조별리그에서 이렇게 많이 탈락했던 우리나라가 그 동메달을 딴 것은 사실 그게 기적이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또 해석을 해야 되는군요. 예. 사실 그 이전에 우리 그 박종환 감독이 정말 과거에 한번 엄청난 일을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 있죠. 예. 청소년 월드컵에서 청소년 4강 간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들 이렇게 눈높이가 높아져 있었어요. 그때도. 예. 그렇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뭐 월드컵에 진출 못했고. 그 이후에 월드컵 4강도 있는데요, 뭐. 예. 예. 그런 경우. 그러다가 그
20년 뒤에 월드컵 4강을 네, 간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그런 면을 볼 때 조금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낮추고 나면 꼭 좋은 성적으로 이게 아, 보답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강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본선에 나가고 어떤 성적을 거둘 것 같습니까? 네, 뭐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도 비슷한데 일단은 와일드 카드를 어떻게 뽑느냐. 이게, 와일드 카드. 와일드 관건이 카드는 아닌가 뭡니까? 생각합니다. 와일드 카드 그러니까 23세 이상 예. 선수들을 3명 선출시킬 수 있죠. 3명까지 이제 네. 23살이 넘는 선수들, 쉽게 말해서 이제 프로 선수들을 이제 네. 쓸 수가 있으니까 네네. 와일드 카드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네, 선수들이 뭐, 많이 있죠. 누구죠? 뭐 손흥민 선수 있고요. 손흥민. 네. 예. 그리고 또, 얼른 찾아보세요. 예. 네. 뭐 석현준, 석현준. 네. 뭐 중국에서 뛰고 있는 뭐 장현수, 뭐 그런 김영건. 선수들이 지금 네, 이런 와일드 선수들이 카드로 있죠. 거론이 되고 있고. 네. 예. 근데 이게 와일드카드 선수들이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팀에 이제 좀 구심점 역할을 하는 그런 맞아요. 장 기자님 뭐 네. 리더십 같은 부분 아까 예, 언급해 주셨는데. 주장 같은 예. 역할을 하는 그런 큰형, 선수들이 이른바 좀 큰형 있어. 리더십이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예. 또 우리 대표팀 특성상 좀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와일드카드 선수들은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대표적인 그 포지션의 그 예. 선수들 예. 이런 게 없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올림픽 대표팀 약점으로 꼽히는 게 예. 이게 뭐 모든 축구팀의 약점이기도 하겠지만 공격력이 뛰어난 예. 공격수가 없고 예. 그다음에 수비가 좀 약점을 보인다고 예, 해요. 예. 지금 우리 네. 올림픽 대표팀이. 예. 심지어는 골키퍼도 좀 골키퍼까지. 골키퍼는 네. 심각한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요런 중요 포지션에 예. 와일드카드 잘 선택을 하면 네. 뭐 의외로 좋은 선수도 나오지 않을까. 3명 갖고 되겠어요? 이거 참 말씀 쭉 들어보니까. 몇 명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게 딱 3명으로 제한돼 있군요. 네, 근데 일단 3명만 하더라도 예. 그 전력을 극대화하는 데는 상당히 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특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고 해요. 과거 우리 박지성 선수만 생각해도 그러니까요. 박지성이 있는 팀과 없는 팀은 사실 급이 다르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 어릴 때 참 야구 경기할 때 좀 잘하는 그 동네 형들 몇 명 같이 넣어서 하는 그런 느낌이군요. 우리 늘 지면 뭐 이렇게 아랫동네랑 이렇게 야구 시합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런 느낌으로. 글쎄 뭐 남자분들의 그 야구랑 비교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요. 예. 이게 선동열이나 최동원 선수 같은 그러니까요. 선수가 현역으로 뛴다면 예. 이라는 가정을 넣는 것과 비슷하겠죠. 예.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허용된 와일드 카드를 잘 활용한다면 또 기대 이상의 성적도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참 올림픽 구기 종목에서 그 메달을 많이 땄죠, 그래도. 뭐 핸드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회에 걸쳐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었죠. 예. 남녀를 번갈아 가면서. 그렇죠. 땄었고요. 핸드볼에서 많이 땄고 야구도 시드니에서 동메달 따고 베이징에서 금메달 땄죠. 네, 맞습니다. 그랬군요. 또 어떤 구기 종목이 있나요? 과거에 예. 이 LA 올림픽 때 예. 농구 경기에서 여자 농구가 또 메달을 딴 적이 있어요. 네, 은메달인가? 그때 박찬숙 선수가. 예. 그렇죠. 지금 이영하 씨랑 무슨 프로그램에 나오던데. 예, 맞아요. 뭐 박찬숙. 팀 스포츠는 아닌데 뭐 네. 탁구가 탁구 있었죠. 맞아요. 네. 탁구가 또 있었고요. 구기 종목 중에. 예, 탁구는 뭐 우리 현정화 양용자 이 시대 때 또 많이 땄었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늘 궁금한 게 구기 종목은 그 많은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는데도 하나고 뭐 개인 종목들도 금메달을 따면 하나고 저는 그게 늘 어릴 때부터 궁금했어요. 이게 뭐 축구 같은 경우는 금메달 하나 따면 11개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 문제 때문에 몇 번 논란이 됐던 적도 예.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왜 IOC에서 거론조차 못했느냐 하면은 이 전체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라는 그렇군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수영 같은 거는 무슨 펠프스는 8관왕이고 8개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축구를 그냥 맨 밑에부터 끝까지 하는데도 하나밖에 안 줘요. 금메달을 따도. 우리 베이징 올림픽 때 정말 금메달 하나 갖고 오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좀 이거 불공평한 것 같은데. 야, 참. 그렇군요. 우리가 참 그런 거 보면 구기 종목도 참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축구 대표팀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뭐 좀 앞으로 남은 기간 뭘 좀 해야 될까요, 강 변호사님? 글쎄요, 이게 전략 전술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이제 뭐 우리 축구 대표팀에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뭐 정신력이지 않습니까? 정신력,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정신력으로 진짜 네. 운동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세계 스포츠가 예. 정신력으로 되는 거는 아니고요. 예. 확실히 기량 차이가 있으면 아무리 아. 정신력이 뛰어나도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좀 뭐 계속 전략 전술 뭐 개발하고 예.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뭐 엊그제 뭐 축구 전문 기자한테 얘기를 들어봤어요. 뭐 어떤 예. 게 좋겠느냐라고 하니까 아까 정신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근데 사실은 정신력의 바탕은 체력이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체력이 바탕이 돼야지 정신력이 발동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사실 정신력이라는 게 뭐냐면 기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몸으로 때우는 건데. 과거 우리가 많이 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체력이 일단 기본이 돼야 된다. 예, 그렇군요. 정신력, 체력 이런 것들을 또 두 분이 주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올림픽 축구 대표님 너무너무 잘했고요. 앞으로도 준비 잘해서 본선 나가서도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 나눌까요? 고맙습니다, 두 분. 예.